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희 메타 인문학살롱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송을 보고 몇몇 분이 막 반응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셨는데요. 와, 메타 인문학 멋있다. 메타 인문학 화이팅이다. 그죠? 메타버스와 NFT가 뭐냐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하는 이제 코인인데요. 일종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죠. 그죠? 예. 그 NFT도 알려주세요. 그림 투자도 궁금합니다. 와, 온라인 독서 모임도 해요. 막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와, 메타버스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그 미래 세상을 미리 공부하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평생 게임이라는 걸 한번 안 해봤어요. 이 제 나이에 이게 메타버스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이름도 등록하고 뭐 아이디도 넣고 뭐 딱 들어가니까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시키는 대로 아바타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짓고 루시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유혜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나머지 인생은 루시맘이라는 또 다른 이름과 함께 이렇게 산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메타버스의 특징입니다. 메타버스는요, 멀티플 아이덴티티, 여러 개의 정체성, 이것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두 개 이상이 합쳐지는 것. 두 개 이상이 합쳐지는 것.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예를 들면 아날로그의 유혜선과 디지털의 루시맘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 네,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의 본질입니다. 예, 재밌죠, 그죠? 근데 왜 이름을 루시맘으로 했냐고요? 예. 메타 세계는 이게 한국만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전 세계인들과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할 텐데, 유튜브에서의 제 이미지는 좀 재미없잖아요. 막 강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조회, 구독자 수가 막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좀 발랄하고, 좀 엉뚱하고 재밌는 그런 분위기가 어떨까. 또 그래서 친근하고 빨리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미국의 코미디 프로그램인데요. 루시 볼이라고 여성 코미디언인데 생각이 나세요? 예,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BGM으로 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웃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유머의 아이콘이었는데요. 루시 볼이라는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 또 밝고 쾌활한 이미지를 연상을 해서 루시맘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드에서 제 방도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메타 살롱방 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뭐 나중에 또 이름이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방을 좀 이렇게 살롱답게 품격 있고 우아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것저것 눌려서 막 구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신용카드가 바로 뜨는 거예요. 와, 네이버페이에 제 국민카드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거 아무 개념 없이 여기저기 눌렀다가는 그냥 엄청 카드가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 막 소심한 마음에 금방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들어가고 이랬는데, 근데 봤더니 이 방 저 방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상금으로 무료 코인을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500원씩 1000원씩.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살짝 이제 모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좀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한강공원에도 들어가서 놀았는데, 예, 근데 뭐 어디가 어딘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디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로스맘 반갑습니다, 뭐 하는데도 뭐 어떻게, 누구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예. 이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혼자 놀기에 진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메타 살롱에서 친구들을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초대장 보이시죠? 그죠? 보내는 거. 그래서 보내서 이제 들어오면 물건도 팔고 또 놀고, 그래서 정말 제2의 인생은 유튜브와 메타버스에서 정말 익사이팅한 이런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근데 소문만큼 이 메타버스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뭐 SNS나 컴퓨터나 뭐 인터넷처럼 이렇게 생활 속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몇 년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남보다 일단 한 발짝 먼저 발을 들여놨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는요, 그 음악 프로그램, 그죠? 또 게임,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거의 뭐 굳이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세계적인 가수가 공연을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제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BTS도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가 봤는데, 정말 가상 공간에서의 또 다른 어떤 BTS의 환상적인 이미지,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야, 이래서 아이들이 빠지겠구나. 가만히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멈추고 이제 집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비대면 언택 시대에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공연이나 뭐 영화 또 넷플릭스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기업에서는 로봇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인간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바이러스가 확산을 해도 계속 상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AI, 뭐, 그러니까 AI로 이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정말 이 코로나는요, AR, 디지털, 인공지능, 뭐 이런 자동화, 이런 거를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몇십 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몇 년을 확 앞당겨 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BTS 공연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김호중 가수를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제 군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해 아르헨티나 예술가, 알레한드로 비젤란트가 김호중 팝아트 작품을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는 앤디 워홀 시대의 그런 팝아트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아이팝 아트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비젤란트는 김호중의 그 팝아트 작품과 함께 클래식 이탈리아 깐조네에 수록된 오 솔레미오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그 감동, 신비한 감동 그런 걸 주었는데요. 제가 그 김호중 아이팝 아트를 보면서 이미지가 너무 신비하고 환상적이어서 와, 이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우리가 그의 활동을 본다면 야, 이것도 대박이다. 너무 멋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젤란트는요, 김호중과 BTS, 방탄소년단은 물론이고 레이디 가가,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과 같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입니다. 예. 메타버스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이제 앞으로 이제 BTS는 물론이고 김호중의 아이팝 아트 공연을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호중 올해 제대하잖아요. 예,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제가 아직 여러 가지가 미숙하고 배우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 자신만의 소우주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단 세대와의 단절, 또 공동체의 파괴, 또 개인 정보 문제라든지 어떤 가족의 의미가 이거 좀 새롭게 정해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라 그러면은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기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시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인 케빈 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계 시대의 인문학. 근데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메타 인문학이라고 같은 말인데요. 이 기술적인 능력도 아니고 또 철학이나 고전 문학처럼 그런 분야의 어떤 그 고전 인문학이 아니라 이 메타 시대의 인문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공감력이죠. 그죠? 또 기계와는 달리 인간은 일정하게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잠도 자고, 그죠? 적당한 게 음식도 공급을 해주고. 근데 이제 기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온라인 정보 생태계에서 자신의 길을
탐색해낼 줄 아는 그런 디지털 안목, 이런 역량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타 인문학이죠. 그죠? 기계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AI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된 것처럼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예. 기계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 맹신하지 않고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메타버스에 너무 막 몰입을 하거나 주눅 들지 말고 좀 편하게 즐긴다라는 기분으로, 예, 단어가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우리 일상에서는 메타버스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SNS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철도 예약이라든지 뭐 버스 예약이라든지 온라인 지도를 본다든지 내비게이션 이런 거 다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조금씩 하고 있죠. 그죠? 이제는 이 유능한 기계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 공존할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사용만 하면 되죠. 그죠?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앞으로 저희 메타 인문학 살롱에서, 예, 함께, 예, 공부하면서 즐기면서, 예, 그렇게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